그 26페이지에 비중 할 차례입니다. 비중. 지난번 마지막에 우리가 밀도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왜냐면 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뭐 이제 수리학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지만 밀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올 때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었고요, 그죠? 액체나 고체는 뭐 단순하니까 그 시계만 대입만 하면 됐는데 기체가 복잡하다 그랬죠. 왜? 기체의 부피가 매번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체 그러면 온도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온도 압력이죠. 그런데 온도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면 표준 상태이고, 표준 상태라고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에서 1몰은 표준 상태 22.4리터고, 몰보다 1000배 큰 킬로몰은 역시 어떤 1000배 큰 큐빅미터다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다 그 말이 써 있으니까 그냥 표준 상태면 1몰은 22.4리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질량 대신에 분자량이죠. 그래서 질량 대신에 분자량이다, 그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얻어지면 이제 뭐로 그램 퍼 리터나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꼭 통일해야 된다. 그것은 기체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몰이라고 썼으면 꼭 질량은 그램으로, 그 다음에 최적은 리터로 꼭 써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킬로몰을 썼으면 역시 1000배 큰 킬로그램, 1000배 큰 킬로리터, 킬로리터를 안 쓰고 우리는 미터 3승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나중에 여기서 그램 퍼 리터로 얻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에 대입할 때는 얻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바꾸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구했어. 나중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킬로그램 퍼 리터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 그죠? 이게 다 밀도야, 네 개가 다. 왜? 부피가 전부 다, 분모가 전부 다 부피고, 분자가 전부 다 질량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맨 처음에 어떤 공식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먼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중에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잘못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야? 이 공식에 의해서 처음에 얻어지는 건 이렇게 얻어지거나 이렇게 얻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얻은 뒤에 필요하면 바꿔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죠?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몰의 질량은 분자량과 같다. 네, 분자량 뒤에다가 질량으로 볼 거니까 그램을 넣으면 되고, 킬로몰의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그때는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RT분의 PM이라는 식을 암기하셔가지고, 분명히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압력과 온도는 시험지에 있겠죠. 그죠?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없어도 우리가 알고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램 퍼 리터나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얻은 뒤에 필요하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자, 오늘 비중입니다. 비중. 뭐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비중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비중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증기 비중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비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액체, 기체, 고체는 다 비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비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액체나 고체의 비중은, 만약 이렇게 말해볼게요. 먼저 이거 설명할까? 가솔린의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솔린의 비중이. 그 다음에 목재의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솔린의 비중, 목재의 비중은 무엇과 비교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가솔린은 액체죠. 목재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의 비중은 금방 나오겠지만 물과 비교를 해야 돼. 물과. 그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판의 비중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판은 이것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기체니까 액체나 고체는 물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무게를.
기체라고 판단이 됐으면 걔는 공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랑. 그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가솔린의 비중이 얼마예요? 목재의 비중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냥 가솔린의, 헷갈린 거,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 가솔린의 비중이라는 말과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가솔린의 비중은 말 그대로 가솔린이 뭐냐? 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비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소방하는 입장에서는 가솔린의 비중이 별로 중요하잖아, 우리는. 뭐가 중요해? 가솔린이 기체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잖아. 액체 상태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왜? 액체 상태로서는 산소랑 반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액체 가솔린은 우리한테는 별로 사실 안 중요해. 그 가솔린이 기체가 되었을 때 어떨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솔린 기체가 얼마나 무겁냐라는 것은 여기 가솔린의 증기 비중이죠. 증기라는 말은 뭐라 했나? 기체라고 했죠. 아, 가솔린 기체의 비중이죠. 그럼 얘는 뭐랑 비교해야 돼? 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 기체구나. 그죠? 예. 얘는 지금 가솔린 액체를, 가솔린 기체를 물어보는 거나 그럼 얘는 뭐랑 비교해야 돼? 공기랑 비교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류 같은 경우에 가스는 뭐 어쨌든 그냥 가스는 무조건 액체랑 고체랑 비교하는 건 없어요. 단지 뭐냐, 우리는 액체 기름의 경우는 액체 자체의 비중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액체가 기체가 되었을 때 비중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더 사실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증기 비중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 물질이 기체가 되었을 때의 비중이니까 공기랑 비교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이제 뭔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밀도, 나중에 수리학 할 때 많이 하겠지만 밀도는 단위가 있죠. 아까 그램 리터, 킬로그램 큐빅미터 단위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무차원이라는 말이 있어. 무차원. 그럼 차원이 없다는 거죠. 차원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단위가 없다는 겁니다. 단위가 없으면 차원이 없고 차원이 없으면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은 뭐예요? 무차원 수예요. 아, 단위 없고 숫자만 있는 거다. 그래서 보통 무차원 수라고 하는데, 자, 비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게의 비죠. 무게의 비. 그래서 항상 비중은 항상 비, 무슨 비라고 하면 분수잖아요.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기준 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비중의 뜻은 기준 물질의 무게분의 어떤 측정 물질의 무게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게분의 무게.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잘 하는가. 늘 쓰는 이야기니까.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분필은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그게 바로 뭐예요? 비중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얘는 뭐가 물이 기준이 될 것이고 얘는 공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는데 근데 때에 따라 꼭 뭐 물하고만 비교해야 되나?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 얘랑 얘랑 중에 뭐가 무겁고 얼마나 무거우냐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까 뭐라 그랬죠? 분필이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그죠?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지우개. 예, 예.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분필 지우개의 무게. 왜? 분필 지우개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분필의 무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내면 이 상태로 끝냈어. 그러면 반발이 좀 심할 거예요. 누가 반발해? 반발하는 건 억울하게 끼니까 반발하는 거죠. 분필이 반발할 거야. 왜? 부피가 달라. 얘는 이렇게 큰데 얘는 요만한 걸 가지고 비교하자니. 그러니까 뭐야? 같은 부피일 때의 무게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무게분의 무게라고 해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같은 부피의 무게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말이 길어지잖아. 그럼 뭐로 해? 그냥 밀도분의 밀도하면 되지. 왜? 그램 퍼 리터? 그램 퍼 리터 뭐지? 1리터의 질량? 1리터의 질량이니까 원래는 무게분의 무게가 비중인데 그거보다 한마디로 끝내려면 밀도분의 밀도가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했는데 비중량분의 비중량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요게 대입하기 쉬운 건지 무게분의 무게가 아니면 밀도분의 밀도가 비중량분의 비중량이 적용하기 쉬운 건지를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말은 그냥 무게의 비라고 말하죠.
그죠? 예. 자, 무게의 비야. 무게의 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얼마가 나왔어? 2.5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무겁다는 거예요? 분자가 크다는 거죠? 예, 분자가 크니까 이 물질은 뭐보다, 기준 물질보다 2.5배가 무겁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무겁네요. 가벼우면 0.7. 어떻게 얘는? 기준 물질보다 측정 물질이 가볍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뜨냐 가라앉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는 가라앉는 것이고 얘는 뜨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기체의 비중이라고 말해도 되고 증기 비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뭐겠어? 기체죠. 얘가 기체이기 때문에 뭐랑 비교해야 돼? 공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잖아. 기체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네, 부피분의 질량. 그래, 그냥 내가 밀도를 알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부피와 질량만 알면 돼. 분모 분자에 넣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도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액체, 기체, 고체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근데 어때? 부피가 어때요? 액체와 고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는 어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매번 변해. 지금 공기의 부피하고 여기 있는 난방기를 켰을 때 부피하고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매번 변한다는 거예요. 매번 변해.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는 뭐가 변해? 밀도가 변하죠. 왜?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거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안 변하면 밀도도 안 변하는 거야. 얘가 변하면 밀도도 변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뭐야? 기체죠. 예. 기체의 밀도다 보니까 조금 밀도를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아까. 표준 상태일 때 기체의 밀도를 구하는 식이 있고, 아닐 때 구하는 식이 있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어떤 기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표준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22.4분의 그냥 CO2라고 할까요? 그러면 44, 이게 CO2의 비중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식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RT분의 PM으로 구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준은 명확히 해야 돼. 이 기체는 표준 상태일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닐 때가 있을 것인데 뭐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가지고 밀도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얘가 기준이잖아. 기준이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말론 공기의 무게, 공기의 밀도.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밀도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예. 그런데 얘가 항상 얘는 어느 때야? 표준 상태에 공기의 밀도만 넣도록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항상 뭐야? 표준 상태일 때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명확히 해야 되니까 기준이.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 22.4분의 29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비중을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둘 중에 하나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밀도가 중요하다.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중량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중심에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를 제대로 구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의 교재를 보면 표준 상태의 기체의 비중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걸 계산기를 복잡하게 누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만약에 표준 상태라고 한다면 요 말은 뭐랑 똑같다? 그냥 공기의 분자량분의 어떤 기체의 분자량?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느 때만 써야 되는 거야? 측정 물질이 표준 상태일 때. 얘는 어쨌든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거 없는 거, 그죠? 그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때는 어떤 경우야?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비중 1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 물질보다 무겁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그냥 표준 상태끼리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에는 액체 고체의 비중이죠. 예. 모든 액체, 모든 고체의 비중은 단순해요. 그래서
어떤 액체나 고체의 밀도를 무엇으로? 원래는 물의 밀도로 나누어 준다고도 해요. 물의 밀도로. 그죠? 예. 근데 물도 어때요? 아까는 제가 그냥, 물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기체는 많이 변하죠. 근데 액체는 정말 뭐 이걸 변한다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래도 미세하게 변한 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4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다. 자, 여러분들 4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그죠? 예, 물은 1리터가 1kg이죠. 그죠? 근데 그게 어느 때야? 4도씨일 때야. 만약에 20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는 얼마겠어요? 예, 대략.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왜? 질량은 그대로 있는데 20도씨는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값이 작아져서 얘는 얼마야? 0.999999 얼마에 점점점 kg per 리터라는 거야. 20도씨일 때. 근데 이거를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았다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한 거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4도씨일 때 물의 밀도를 집어넣는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가솔린, 목재,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액체, 모든 고체는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줘야 돼? 비중을 구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이 과목이 되게 강의하기 힘든 과목이에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또 이 과목이.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엄청 부담스러운 과목, 이 과목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과목 할 때는 내가 마음이 편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표정이 좀 어려운 표정이거든. 근데 이 과정은 너무 제가 강의하기 힘든 과정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해요? 가연성 기체가 누설되었을 때 바닥에 고여있을 거냐, 위로 뜰 거냐. 그죠? 가연성 액체가 물과 만났을 때 위로 뜰 거냐, 아래로 간절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밀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비중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연상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기, 공기, 밀도라는 게 나옵니다. 10번에. 그죠? 자, 얘는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 증기 밀도다. 뭐 기사 때 몇 번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나중에 한번 나오니까 미리 설명을 하면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는 증기, 이걸 뭐라고 말해? 기액평형이라고 하죠. 기액평형.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액평형이 뭐예요? 우리는 밀폐된 용기 안에 이게 지금 밀폐됐어요. 뚜껑이 딱 막혀져 있어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여기는 기체, 여기는 액체죠. 기체와 액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평형 상태에 있다.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디야? 편의점에 가가지고 생수 한 병을 샀어요. 그러면 요만큼 정도 물이 채워져 있죠? 그럼 앞으로 뭐라고 해야 돼? 딱 보면서. 기액 평형 상태구만. 이렇게 말하면 돼. 왜?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고, 또 뭐예요? 뚜껑이 막혀져 있잖아요. 기액 평형이죠. 맞죠? 네. 자, 내가 사이다를 한 병 샀어. 청량음료. 그래. 우리가 말하는 탄산음료를 하나 샀어. 걔가 더 편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사이다예요. 그럼 기액 평형이죠. 근데 내가 이 뚜껑을 딱 땄어요. 뚜껑을 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뭔가가 이쪽으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래에 있는 어떤 가스가 쭉 올라오죠. 왜 그래요? 이때는 뚜껑을 여는 순간 기액 평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평형이라는 게 뭐야? 힘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죠? 얘는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되려고 하는 힘과 기체가 액체로 되는 힘이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만약에 하나가 그 상태에서 평형을 깨고 뽀로록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와 줘야 되는 상황이 평형이라는 거지, 원래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탄산음료에서 내가 병뚜껑을 열었더니 여기에 압력이 꽤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죠? 여기 압력은 뭐랑 똑같아? 자, 뚜껑이 막혀져 있어. 그러면 여기 압력은 뭐랑 똑같아? 이 사이다의 증기 압력과 똑같아.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압력을 뭐라고 말해?
포화 증기압이라고 말해. 증기압이 뭐라고 그랬었죠? 액체가 기체에 들어오는 압력이야. 만약에 그 압력이 얼마라고 할까? 만약에 그냥 뭐 증기압력은 절대 압력이니까 만약에 한 뭐 700 아니 그냥 그 770이라고 합시다. 770mmHg예요. 너무 작나? 770. 그럼 여기도 얼마야? 770이라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액체가 기체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사이다 뚜껑을 열어두면 어떻게 돼? 이제 나가니까 여기 압력이 대기압하고 똑같은 760이 된 거예요. 액체는 770으로 기체가 되려고 하는데, 근데 어디가 힘이 세 이제? 액체가 증기압이 더 크니까 힘이 세죠. 그러니까 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 기액 평형이 깨졌구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야. 뚜껑을 열면서. 그죠? 예. 그리고 이 뚜껑을 다시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일정 부분 계속 기체로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딱 멈추죠. 맞죠? 예.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액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안에 있는 증기의 밀도가 뭐라는 거야? 증기 공기 밀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액 평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액체의 증기압은 뚜껑이 막혀 있을 때 여기 압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포화 증기압이라고 한다죠. 그죠? 네. 자,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이 나와 있고 문제도 나와 있고 그래요. 예. 그다음 11번에 B점이에요. 예,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B등점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뭐 어떤 말씀 드렸나요? 그냥 안 읽으려고요. B등점의 정의는 뭐야? 물질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질 때의 온도죠. 보통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대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기압과 같아질 때의 온도지만 특정하게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나면 그것은 대기압이 아니라 액체의 주변 압력과 같아질 때의 온도가 B등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B등점은 변해요, 안 변해요?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압력이 주변 압력 일정하다면 B등점은 변하지 않죠. 그죠? 반면에 대기 압력이 변하거나 주변 압력이 변하면 B등점은 변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요? 증기 압력은 변하지 않아. 증기 압력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압력이 증기 압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CO2의 증기 압력은 얼마야? CO2 20도씨일 때 뭐 6메가파스칼, 아직 단위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그죠? 그 다음에 여가 18도씨일 때 얼마야? 2.1 메가파스칼. 확실한 건 뭐야? 절대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얘는 CO2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압력이에요. CO2만 그런 게 아니겠죠? 하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스, 모든 액체는 고유의 증기압을 가져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또 뭐예요? 온도가 상승하면 증기압력은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압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더 잘 되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말해? 증기압이 커지기 때문에 기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각 이 안에도 무수한 온도가 쭉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증기압력이 다 다른데 암기할 수는 없어. 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네? 계산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계산은 안 돼. 그냥 고유의 걔만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력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한다는 거야? 대기압력도 때에 따라 고조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실험실 같은 데서는 주변 압력을 변화시켜주면 B등점은 변한다. 그런데 B등점의 정의는 뭐다?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가 우리는 B등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은 보통 얼마예요? 100도씨라고 했었죠. 그럼 뭐라고 말해? 보통 우리가 대기 중에서 물을 끓이니까 보통 표준 대기압이죠. 그러면 물이 100도씨일 때의 증기압이 대기압하고 똑같은 거야. 100도씨일 때가 뭐다? 증기압이, 물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기압을 높이면 증기압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B등점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맞죠? 근데 얘는 조정이 안 돼. 근데 대기압을 낮추면 어떻게 돼? 증기압이 낮아도 또 같을 수 있잖아요. 증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B등점이 낮아진다는 이야기.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통은 뭐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대기압과 같아질 때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지난번에 했어요. 비등점이 낮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 증기압이 크다라는 겁니다. 증기압이 크다. 그죠? 그 다음에 기체가 되기 쉽다. 자, 우리가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얘가 CO2고요. 얘가 하론 1301입니다. 1301. 1301 얼마야? 1.4 메가파스칼이에요. 그죠? 20도씨일 때 같은 20도씨라고 하더라도 뭐마다 물질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어. 물론 이 두 개는 뭐 가연성 가스는 아니야. 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화 약재죠. 근데 그냥 두 가지가 가연성 가스라고 합시다. 그죠?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기체가 되기가 쉬워요? 얘가 더 되기 쉽죠. 왜? 증기압이 크잖아.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말로 비등점이 누가 나죠? 만약 문제에서 물어봤어. CO2하고 하론 1301하고 비등점은 무엇이 낮나요?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비등점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야. 아, 증기압이 크니까 뭐다? 비등점이 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가스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위험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 기체가 되기 쉬운 게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화점을 알면 그게 우선이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야? 기체가 되기 쉬우면 위험하다. 왜? 반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데 말씀드렸죠. 그죠? 네,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런 말 다 써 있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일단 주변 압력과 비등점과의 관계가 있죠. 말씀드렸어요. 주변 압력을 증가시키면 비등점은 높아진다. 맞죠? 네. 주변 압력을 감소시키면 비등점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 어떤 액체가 있는데 얘를 절대 기체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액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기체로 되는 걸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쉬운 얘기로. 얘 온도를 낮춰주면 돼. 맞죠? 네, 온도를 낮춰주면 돼. 그래서 모든 위험물은 온도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체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온도를 낮춰주면 증기압이 작아지잖아. 반대로 뭐야? 얘 온도를 낮추는 게 힘들면 뭐를 크게 해주면 돼? 주변 압력을 크게 해주면 돼. 그러면 두 개 힘겨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증기압이 작은데 큰 압력을 뚫고 못 올라가죠. 그죠? 예. 주변 압력을 높여준다는 얘기. 얘가 주변 압력을 높여줬다는 이야기잖아. 누르니까. 높여줬다는 얘기는 뭐지? 비등점, 얘의 비등점을 높이겠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맞죠?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문제답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나중에 뭐 그런 문제도 몇 문제 나오긴 하지만 관리사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연계성이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자, 융점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반응성을 봤을 때, 상태를 봤을 때, 기체와 액체와 고체 중에서 어느 게 반응을 가장 잘해요? 기체죠. 그죠? 우리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반응을 잘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비등점이라고 하잖아.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발생이 되는 거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기 쉬운 거는 비등점이 낮을 때 되기 쉽죠. 그런데 고체 입장에서는 바로 기체로 갈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 그걸 승화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반응을 잘 하잖아요. 이게 잘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쉽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해? 녹는다고 말하죠. 융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매팅 포인트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비등점이 낮다는 말과 융점이 낮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어느 때 위험하냐가 우리 머릿속에 항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경우에는 또 고체의 경우에는 비등점을 말하는 경우보다 고체의 경우는 융점의 경우를 이야기해야 된다. 쉽게 녹으면, 쉽게 말하면 낮은 온도에서 녹으면 위험한 물질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써 있는 겁니다. 교재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용해도가 있어요. 용해도. 원래 이제 우리 화학에서 용해도는 거기 있는 정의죠. 예, 용해도는 얼마나 용해가 녹는 건데 얼마나 녹아요? 라고 하면 용해도죠. 용해도. 근데 화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한다. 화학에서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체, 액체, 고체의 용해도가 어떤 인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기체의 용해도. 물론 뭐 화학에서는 헨리의 법칙이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헨리의 법칙이. 근데 그거 말고, 자, 우리가 기체가 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체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체가 녹는다라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녹는다라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맞죠? 뭐 기체가 녹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액체가 되면 녹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액체로 되는 거를 용해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비교를 해보냐면 액체를 기체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온도 압력이죠. 온도 압력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 압력을 가지고. 그런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이거랑 동일한 거잖아. 주변에 있는 걸 끌어와야 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뭐 끓여줘야 되죠. 온도를 가하는 거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주변 압력을 낮출수록, 그죠? 네. 항상 온도 압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 쉬워. 온도 올려줘야지 되지. 온도 올려줘야 증기압이 높아지는 거기도 하고, 뭐 상식이잖아요. 고온 저압입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용해도는 화살표 방향이 저 방향이 아니야. 화살표 방향은 이 방향이야. 거꾸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게 우리가 뭐야? 이게 지금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방향이 반대니까 얘네도 어때요? 반대겠죠. 그래서 수증기를 물로 만들 때 응축시킨다고 하는데 그때는 온도를 낮춰주면서 압력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니까 기체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다? 온도는 낮춰주고 압력은 높여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체에 대한 용해도의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헨리는 뭐라고 말했어? 헨리는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말한 거야.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온도도 관여하고 있지만 헨리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얘는 가려야지.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에 비례해요? 압력이 높아지면 된다. 자, 커지면 커진다가 뭐라고 했지? 비례라고 했죠. 압력을 높여주면 용해도가 커지니까 압력에 비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헨리가 말한 거고, 우리는 사실은 뭐도 있어요? 온도도 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맞는 말이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 일정할 때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압력 일정할 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이건 반비례죠. 얘가 낮을 때 커지는 거니까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2번 이용합니다. 지금 이용한 거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것이 온도와 압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한 거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액체와 기체 중에 분자 운동이 활발한 게 뭐예요? 기체가 활발하죠? 네, 나중에 우리가 이상기체를 많이 말하는데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죠. 그죠? 뭐 공기, 이산화탄소, 프로판은 실제 존재하는 기체예요. 근데 실제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 가스마다 고유한 성질을 다 반영을 했다가는 무슨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몇 가지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보통 가정을 해야 뭐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가정을 한 것을 이상적인 기체라고,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이상기체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에 가까운 조건은 뭐야?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하면 암기가 잘 안 되죠. 그냥 뭐야 그러면? 옛날에 한번 칠판에 써놓고 액체와 기체 이야기했던 데가 있는데, 물을 수증기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고온 저압일 때. 또렷하게 생각하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거는 2번 이용합니다. 하나는 용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는 이상기체에 가까운 조건,
분자 운동이 활발한 조건일 때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액체의 용해도. 자, 액체가 녹는다는 거는 뭐예요? 나중에 유효물 가면 매 이야기하는데, 물과 섞인다. 액체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 앞에서 말했던 인화점, 뭐 증기압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액체가 물이다 보니까 그 액체가 물과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액체의 용해도는 뭐냐? 녹는다 안 녹는다는 이야기는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코올이 물에 녹는다. 그 얘기는 뭐야? 알코올과 물이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솔린은 물에 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근데 물에 녹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야?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용해도는 뭐랑 관련 가지고 있어? 극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액체는 극성은 극성끼리만 혼합이 돼요. 섞여요. 비극성은 비극성끼리만 혼합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솔린이 극성이에요? 비극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순간 헷갈려. 가솔린이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물이 뭐야? 물이. 극성이야. 그래서 물과 섞이는 액체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하면 돼? 극성이네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죠? 가솔린이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걔는 뭐야? 비극성이니까 섞이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가솔린, 등유, 경유 자기들끼리는 섞여. 왜? 같은 비극성이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라는 이야기는 섞여요, 안 섞여요. 그 다음에 왜 물이 안 섞여요? 그 물질이 극성이 아닌가 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고체의 용해도. 뭐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죠? 설탕은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뜨거운 물에 잘 녹죠. 자, 그래서 보통은, 자, 기체는 뭐야? 기체에 대한 것은, 용해도는 온도, 압력과 관련을 가지고 있죠. 기체는. 액체는 뭐야? 온도, 압력보다는 뭐야? 극성, 유무에 따라 관련을 가지고 있죠. 고체는 뭐예요? 이제 압력과는 무관하죠. 압력과는 무관하고 온도에 의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한다. 그죠? 예.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물질 중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소금. 지금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소금은 뜨거운 물에 잘 녹아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주부 50단이라도 잘 모르더라고요. 설탕은, 아니, 보통 그냥 물어보면 소금도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고 대답을 해. 실험 해보세요. 똑같이 녹습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얘는 뭐야? 온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와 무관하다. 그죠? 이거 어쨌든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자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소금은 어떻다? 온도와도 무관하다. 압력과도 무관하고. 그죠? 점도. 자, 비스코시티죠? 우리가 이제 그 수리학에 넘어가면 점도라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수리학 넘어가면 소방 기계분야 공부하셨는데 마찰 손실이 제일 중요하죠. 마찰 손실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유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흐르고 있는데 왜 발생하는 거예요? 점도 때문에, 점성 때문에. 점성이 뭐야? 쉬운 얘기로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점도는 얼마나 끈적끈적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유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이상유체는 점성이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성이 없으면 손실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관경 유속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왜 발생하나요? 라고 하면 점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것은 이제 수리학 개념의 것이고, 안전관리론에서는 점성이 크면 안전해요. 우리는 항상 딱 보면 뭐야, 이제? 위험하지, 안전하냐. 이것만 하고 따지는 거야. 점성이 크면 위험해요, 안전해요? 안전하죠. 점성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탄소수가 뭐다? 많을 것 같다. 이죠? 네. 그 다음에 점성이 크면 내가 뭐 하나를 엎질렀어, 기름을. 근데 점성이 작으면 어떻게 돼? 넓게 확산이 돼서 위험해지는데 점성 크면 고기만 모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점성이 크다는 거는 탄소수가 많다는 것이고 비등점이 높다는 것이고 증기압력이 작다는 것이고 인화점이 높다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네. 표정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산기체에 적용되는 식이에요. 이것도 수리학 가면은 많이 할 건데 또 너무 쉬운 것만 해도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한 번씩 좀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보일-샤르의 법칙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요 과정 듣고 A 과정 안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줘야 돼. 그런 분들도 원래는 다 해줘야 되니까. 자, 근데 보일-샤르의 법칙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일-샤르의 법칙은 뭐야? 어쨌든 기체에 대한 법칙이죠. 예. 기체가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공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체가 부피가 변하다 보니까 별의별 법칙이 다 나왔어. 기체가 부피가 안 변했으면 관리사 공부도 쉽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기체가 부피가 변하는 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많아. 그 중에 바로 보일-샤르의 법칙이죠. 뭐죠? T는 기체의 절대 온도, P는 기체의 절대 압력, V는 기체의 최적이죠. 그죠? 그래서 T분의 PV는 항상 콘스탄트하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 값이 5라고 한번 해봐. 얘는 언제나 5야. 언제나 5.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얘가 변했어. 온도가 변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안 변해주면 5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 애들이 변해줘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 5가 나오지. 아니, 아까 5였는데 얘가 변했어. 얘가 작아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가만히 있으면 5가 아니라 5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작아져야 돼. 예? 예. 그럼 뭐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그죠? 예. 온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 기체는.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부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뭐예요? 얘가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야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뭐야? 기체의 최적은 압력의 화살표랑 반대죠. 반비례하고 온도에는 비례한다. 그죠? 예, 식써놓고 보면 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면 돼. 기체의 최적은 그냥 우리 온도라고 말해도 되는데 꼭 절대온도. 절대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이라 말하면 되는데 절대압력입니다. 나중에 수리학 하면 압력도 절대압력, 게이지압력, 진공압력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온도압력은 절대의 값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야 이제. 얘는 설명하는 거. 이번에 이제 뭐야? 그럼 얼마나 낮아져야 되느냐? 얼마나 커져야 되느냐? 계산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얘가 5고 얘도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죠? 처음 온도예요. 처음 압력, 처음 최적인데 뭐가 하나 변하면 얘 2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밀수가 하나잖아. 여기서 지금 V2를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였고요.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뭘 물어볼까? 그죠? 예, 그냥 V2를 물어봤어. 최적이 변하는 게 중심이니까. 그래서 온도가 얼마로 변했고 압력이 얼마로 변하면 V2는 얼마로 되나요? 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럼 이제 V2를 구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 값이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P1, V1, T2 이렇게 곱한 거잖아. 그죠? 이렇게 곱한 거.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P2, V2, T1과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미지수야 지금? V2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미지수와 곱해지는 것들이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분모로. 그래서 여기 P2, T1이 여기 있네. P2, T1이 분모로 가고 얘네들 어디로 가야 돼? 분자로 가야 돼.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단위 지우려고, 그죠? 숫자는 남겠지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보일-샤르의 법칙을 했으면 다음이 이제 보일의 법칙이죠. 자, 보일의 법칙은 뭐부터 시작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 원래 나 이거 쓰려고 했어. 이렇게. 근데 온도가 일정하대.
일정하면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가리면 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이제?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이제는 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PV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식으로 변한 거죠. 왜? 그 시작이 뭐니까? 온도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했으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아까 온도를 딱 가렸던 얘가 나오잖아. PV 값은 일정하네요. 5든 10이든 뭐 얼마든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서로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네. 뭐 꼭 우리는 V만 말할 필요 있나요? 온도가 일정할 때, 지금 여기는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 근데 그럴 필요 없고 반대로 기체의 압력은 뭐야? 최적에 반비례한다. 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말 만들기 나름인데 모든 교재는 전부 다 부피에 대한 값을 가지고 부피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야. 진짜 해봤더니 얘랑 얘랑이 똑같아. 네, 똑같으면 지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웠더니 뭐가 된 거야? 지웠더니 얘가 된 거죠, 이제. 그죠? 네, T1, T2 지웠더니 말한 것처럼 처음 압력, 처음 최적이 얼마였는데 이제 반대로 최적이 얼마가 되었어요. 압력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뭐 비슷한 어떤 식이 하나 나오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샤레 법칙은 뭐죠? 압력 일정할 때, 그죠? 네, 원래 여기 뭐가 있었어? P가 있었지, 원래는. 근데 압력 일정하다가 하니까 압력을 그냥 지우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T분의 V는 항상 일정합니다. 상호 어떤 관계예요? 온도는 최적에 비례하고 최적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압력이 똑같네. 두 개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상의 상대방정식. 예. 요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할까 했는데 어쨌든 그냥 있으니까요. PV는 NRT식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P는 똑같은 거야. 기체의 법칙이니까 기체의 절대 압력, V는 기체의 최적, N은 기체의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기체의 절대 온도. 그죠? 네. 자, N이 몰수죠.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분자량인 것 같다. 뭐 CO2, 가장 쉬우니까. CO2 44g은 1몰이죠. CO2 44kg은 1km몰이죠. CO2 22g은 0.5몰이죠. 그죠? 네. 그럼 여기다, 그 다음에 CO2 88g은 2몰이죠. 그럼 여기다가 1, 0.5, 2를 넣는 거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CO2 534g은 이렇게 나와요. 암산이 돼야 안 돼. 암산되면 거기다가 뭐 10 몇 몰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쓰면 되는데 암산이 안 돼. 그러면 몰을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계산해요? 원래는 몰은 이렇게 계산했던 거지. 44분의 44, 44분의 22, 44분의 88. 44분의, 아까 얼마나 했었지? 오, 집중력 좋아요. 534라고 했어요. 534.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만들면, 분자량분의 뭐야?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NRT식인데, N을 끄집어내면 N분의 W니까 얘랑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아래 걸 씁니다. 앞이 되면 위에 걸 써도 돼. 근데 소방에서는 대부분 요 아래 걸 써요. 같은 식이잖아. N으로 쓸 거냐, 풀어 헤쳐서 N분의 W 쓸 거냐죠. 이때는 또 시험에서 뭘 물어보겠어? 그죠? 네. 시험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설마 설명은 안 나오겠지. 압력은 어떻다? 최적에 반비례하고, 그죠? W에 비례하고, R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M에는 반비례한다. 어우, 복잡하긴 해도 써놓고 나니까 비례 반비례를 설명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나와도 뭐 자신 있고, 그죠? 네. 식을 여러분들이 딱 썼으면 식으로 계산기만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을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가장 쉬운 게 뭐야? 비례 반비례. 아,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는구나. 아니면 작아지는구나. 그런 개념을 한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읊어보시면 돼. 아마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나와? 근데 식을 써놓으면 다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중에 뭐야, 이제 이 중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가지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중에 미지수는 하나를 물어보겠죠. 뭘 물어볼까? 그래, V를 물어봤어, V를. 만약에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제 식을 바꾸면 되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 V를 물어봤네. V는 PM분의 WRT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겠죠. 그죠? 얘랑 얘랑 같은 식이지. 그죠? 같은 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V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내가 모두 알아야 V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험지에 꼭 주어지는 건 뭐야? 압력이 얼마예요? 라고 주어지고, 질량이 얼마예요? 라고 주어지고, 온도 얼마예요? 라고 주어지는 거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주어져야 돼. 그런데 M은 이산화탄소예요? 라고만 하는 순간 44라는 거를 시험장에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시험보 손 들고 CO2 분자량 얼마예요, 선생님?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메탄이다, 에탄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이 나오면 분자량은 알 수 있다. 왜? 분자량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R값 얼마야? 오늘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R값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시험지에 없어도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시험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5개 다 알게 된 거죠? 계산기만 누르면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산 상태 방정을 통해서 구하는 식이죠. 그죠? 예. 나중에 가스계수화 설비 들어가서 가스의 농도 같은 거 구할 때도 이걸 통해서 V를 구해야 농도를 다 구하는 거야. 가스계수화 설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숫자도 물론 암기해야 되지만, 내가 몇 킬로그램을 뿌렸을 때 여기에 농도가 얼마가 되나요? 가스의 농도도 중요하고 산소의 농도도 중요하고, 그럼 불이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여기까지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려면 요 식이 가장 기본적인 식이다라는 거죠. 1장이 끝났네요. 그래가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2장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